전해질에다가 몇 몰에 뭘 넣고 그다음에 전극은 뭘 사용했고 그런 식으로 다 해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튼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전기화학 시스템을 만들 때 되게 뭐랄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의 이 전압차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크다는 소리는 한쪽은 전자 에너지 주닉이 높고 한쪽은 전자 에너지 주닉이 너무 낮으니까 많이 가겠죠.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2차 전지배터리, 특히 EV 차량에서는 한 번 완충을 해서 부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혹은 왕복이 가능하다. 하면 대박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전압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음극, 양극, 뭐 산화전극, 그 다음에 환원전극, 그 다음에 기전력 그런 얘기를 쭉쭉쭉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전기 화학 반응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 화학셀을 만들면은 되게 뭐 만약에 뭐 코인셀, 그러니까 동전 타입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음극이 여기 있고 양극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다음 중간에 분리막, 음극하고 양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어요. 당연히 달아붙으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분리해주고 딱 하면은 거의 한 우리 눈으로 보면은 한 몇 마이크론? 음극이 한 뭐 30 마이크론, 양극 30 마이크론, 분리막 한 15에서 20 마이크론. 그러면은 약 한 100 마이크론도 안 돼요. 이게 쫙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이렇게 옆으로 확 펼쳐놓은 거예요. 그죠? 음극, 양극, 그다음에 전해질 이런 식으로 펼쳐놓은 거죠. 그럼 도대체 전기합반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보면은 그죠? 음극 여기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저 도선을 연결시키면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음극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자에너지 높고 여기 전자에너지 주기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중간중간에 러프하게 이 뭐랄까 파셜리 좀 일렉트론 디피션트 즉 전자가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계속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그죠? 어느 한순간 디피션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플러스 쪽에서는 이제 전자가 계속 뛰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전자가 좀 나타날 거예요. 과잉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극 표면에 전극 표면에 이쪽은 약간 플러스 차지되고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해질 안에는 뭐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있어요. 그죠? 음이온들이 이렇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갈 것이고 양이온들이 플러스 전극 쪽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극과 전해질의 어떤 뭐랄까 캐패시터 같은 그죠? 어떤 뭐랄까 캐패시터 그죠? 그거와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요 사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전기화학 반응이 대다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전극에 있는 요 차지를 일렉트로닉 차지라고 하고 전해질에 모여지는 그 차지를 아이오닉 차지라고 하고 이런 일렉트로닉 차지와 아이오닉 차지가 함께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다 EDL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양쪽에 같이 있어요. 음극에도 있고 양극 쪽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했듯이 그 두께가 그럼 도대체 얼마냐? 보고 있을 때 뭐 끽해야 한 아무리 길어져 봐야 그 두께는 한 5 나노미터 5 나노미터 이상이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EDL층이 두꺼워지면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전기막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두껍게 만들면 안 돼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은 전자가 아무튼 점핑해서 그죠?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근데 5 나노미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전자가 갈 수가 없어요. 쭉 가다 그냥 붕덩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워지면 의미가 없고 그럼 두꺼워진다는 건 뭐냐? 뭔가 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전지 성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중에도 뒤에가 살 거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요 전기화학 이중증,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EDL) 요거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이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하나는 헬로몰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모여 있는 그 상태, 그때를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이차는 직선의 형태를 띌 거다라고 이제 헬로몰츠가 처음 제안을 했어요. 두께는 약 1나노미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고샤프만이 이제 너무 그건 단순하다. 그럴 리는 없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디퓨즈된 형태로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전이가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헬름hol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은 얘기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요 전이차가 생기는 그 사이에는 어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지금. 고 모여있는 그 상태, 완전히 캐패시턴스죠. 축전기 같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전이차는 직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헬름hol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샤프만은 그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있긴 하겠죠. 이제 플러스도 주변주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디퓨즈 되는 형태로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스턴이 결국에는 보딘의 둘 얘기 다 맞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것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로 떨어지는 그 층도 있을 것이고 확산층 이렇게 디퓨즈 되는 그런 형태로 띌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어디까지 했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 확산층의 요 두께, 요 확산층의 요 두께는 어디까지를 볼 거냐? 디퓨저에서 쭉 떨어질 텐데 그 꼬리가 아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확 떨어져서 끝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확산층의 두께는 요 그 전극의 전이, 그죠? 요 전극의 전이 나누기 2, 여기 자연로고 2.7 머시기에 거기까지만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점층의 요 두께 있죠, 그죠? 요거 축전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 요 층의 두께가 한 1나노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확산층의 두께까지 다 합치면 한 5나노 정도를 우리가 EDL층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그 전해질의 이온 농도의 루트에 반비례 한다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건 적어줘야 되겠네.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아마 31. 지난 시간에 썼던 그 밑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전해질 안에 있는 이온 농도의 루트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이거 무슨 이제 소리냐고 하면은 이온의 농도가, 그죠? 전기 이중 이게 뭐야? 전해질 내에서의 어떤 그 전극과 전의 계면에서요. 거기에서 만약 이온의 농도가 커졌다,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즉 이온의 농도가 높다고 하면은 결국엔 뭐예요? 이쪽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와 있다는 거고, 이쪽은 좀 그냥 일반적인 평균 상태고, 그 가운데는 결국에는 어떤 이온의 전해질 내에서 이온의 농도 구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온의 농도 구배. 얘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죠? 농도 구배가 되게 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뭐 마이너스 음이온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많이 마이너스 음이온이 몰려 있는 상태고, 그죠? 그 소리는 뭐예요? 덜 모인 상태보다 훨씬 더 이 오른쪽에 플러스 차지, 그죠? 파셜리 플러스 차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반대로 좀 덜 왔다고 하면은 듬성듬성 있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거에 어떻게 돼요? 이 전압차, 그죠? 전이차가 훨씬 크겠죠, 그죠? 다른 거에 비하면, 그죠? 듬성듬성 모인 거에 비하면.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 직선의 형태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디퓨즈된 형태든
보면은 그 전기 이중층의 두께가 훨씬 더 얇아진 상태에서 계속 전기化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온의 농도가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 이중층의 두께는 커진다는 거예요. 농도 구배가 그냥 완만하다는 거예요. 완만하면은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인터랙션, 즉 축전기처럼 모여 있긴 한데 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할 것이 그렇게 그 전 거에 비하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몇 가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온의 농도가 얼마만큼 모였냐, 그럼 얼마만큼 빨리 또 모일 수 있느냐, 또 한 번의 관건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제가 배울 속도로 해서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헬름홀츠 모델, 그다음에 보샤프만 모델, 그다음에 스턴 모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현대에 좀 맞게 해석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네 번째 모델이 이제 보크리스, 그다음에 네바나탄 뮬러 모델, 그냥 보통 BDM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크리스 데바나탄 뮬러 BDM 이 모델은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전기 이중층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전극이고요, 전극.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전극이 그죠? 이제 파셜리하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만약에 띄고 있다. 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긴 다 이제 전해질.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극이 있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고 할지라도 전해질 안에 있는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흡착이 가능하다라는 또 그런 제안도 했어요. 즉 전해질에는 플러스 차지가 있을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차지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차지. 그다음에 뭐 플러스 차지, 그죠?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거는 플러스 만약에 전극에 음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이온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음이온이 전극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현상. 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특이 흡착이라고 얘기해주고, 특이 흡착.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달라붙었어요. 얘를 이제 영어로 뭐라면은 고스트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령 이온이에요. 그죠? 음인데 음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고스트 이온. 귀신같이 달라붙었다. 그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런 이제 하나 정도의 예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 실제적으로 이제 전해질, 이제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 리튬이온이라든가 그런 놈들은 이제 어, 수계는 아니고 유기계인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본 보면은 뭐 만약에 저기 아이언이라든가 구리 카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액을 만들 때뭐 CuSO4를 물에 녹여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수용액 상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용액 상태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은 그 이런 플러스 이온들이 그죠? 플러스 이온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에 의해서 감싸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그 PPT 보여주면서 더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게 결국 이제 물의 H2O인데 요게. 그럼 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그죠? 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래야 되나? H2O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뭐 H2O면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야? H2O. O가 마이너스죠, 그죠? O가 마이너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붙어 있겠네. 거기 PPT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H2O에 해당하는 놈,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뭐 빠져 있겠죠. 이게 플러스 H2에 해당하는 놈.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분자가 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수화되어 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튼 전해질은 뭐 1몰 농도, pKa 2몰 농도. 그럼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물 분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전극 표면에 달라붙는 놈은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거의 달라붙어 있는 거죠. 대체로 대부분이 물이 많기 때문에 H2O니까 그 플러스 쪽 H2에 해당하는 놈들이 음으로 해서 아마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녹색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동그라미 전극 쪽에 붙어 있는 놈은 플러스고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양이온들이 이제 이쪽으로 쭉쭉쭉쭉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물 분자로 어, 감싸져 가요.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솔베이티드 아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솔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솔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뭐 수화되어 있다. 그 얘기하죠. 솔베이티드. 이건 수화 말고 수화, 물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음이온도 분명히 수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 분자들로 감싸져 있으면서 그놈들이 이제 쭉 얘는 이제 반대쪽으로 주로 많이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되어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다가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화된 물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 분자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들어와 있고 먼저 들어오고 쌓여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겉 주변에 이렇게 돼 있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 특이 흡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화되어 있는 상태로 양이온, 음이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 물 분자죠. 물 분자들이 이렇게 먼저 대부분이 먼저 달라붙어 있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뭘 한번 이제 보면 좋겠냐면은 그래서 요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제 BDM이 뭘 제안했냐면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극 표면에서 요 여기 처음 물 분자들이 붙어 있는 여기 그죠? 즉, 여기죠 그죠? 처음 물 분자가 달라붙어 있는 그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양이온들이 이제 물 분자에 소화돼서 달라오겠죠. 두 번째 물 분자가 있는 요 거리도 있어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있긴 하겠는데, 요 거리. 약간의 거리 차가 있겠죠, 그죠? 더 넓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 요 물 분자 하나, 즉 전구 표면에 처음 물 분자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그 거리 있고, 그 간격을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IHP라고 했고, 즉 얘는 이너 헬름홀츠 INN이야. 헬름홀츠 홀츠 플레인, 즉 물 분자 하나까지의 거리. 물 분자 하나까지의 그 거리를 IHP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OHP, 아우터 헬름홀츠 플레인. 얘는 물 분자 뭐 두 개까지의 거리. 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글씨가 좀 그런데 이너 헬름홀츠, 그다음에 아우터 헬름홀츠 플레인, PLANE, 물 분자 하나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이제 BDM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헬름홀츠가 아무튼 처음에 제안했던 그 모델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스턴 모델까지, 그건 결국 스턴 모델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IHP와 그러면은 OHP 본인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얘를 뭐라고 우리는 명명하겠냐고 하면은 그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그걸 따서 결국에는 뭐 고정층이다. 고정층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처음에 헬름홀츠가 했었고요. 그래서 헬름홀츠라는 이름 자기 딱딱 따는 거고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스턴이 세 번째 나와서 이제 고정층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요거는 IHP, OHP 했는데 우리가 정의 내린 거고, 얘를 내가 그럼 고정층이라 하겠다. 이게 한 거죠. 혹은 컴팩트 더블 레이어다. 되게 컴팩트하게 물 분자들이 꽉꽉꽉 차 있어요, 진짜.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전극에 바로 플러스, 만약에 지금 제 음이온이 뭐 하전되어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이온이 바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보면은 만약에 이게 물에 녹아 있으면은 물 분자들이 먼저 와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쌓여 있죠. 수화된 상태로 달라붙어 있는 거 여기처럼. 근데 물이 아니다. 만약에 뭐 유기용매다. 하면 마찬가지로 유기용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BDM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디벨롭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고정층이 있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디퓨즈층도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당연히. 그럼 어디부터가 디퓨즈층이냐면은 이제 두 번째 물 분자까지가 이제 고정층이었고, 이제 플러스 양이온이 달라붙어 있는 거기부터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이 이후까지. 이게 이제 디퓨즈 레이어, 그죠? 디퓨즈 더블 레이어. 즉 확산층.
나중에 뭐 노트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BDM들이 뭐 새로운 뭔가를 제안한 건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다 맞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어, 물 분자가 분명히 먼저 오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미령처럼 달라붙어 있는 미령 이론도 존재하더라라는 거까지도 발견해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정층, 확산층 다 있다. 이 확산층의 두께는 파이 오버 2로까지를 우리가 그 거리로 둔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고정층은 그대로 1나노미터 정도, IHP, OHP 합쳐서 똑같이 1나노미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있던 모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확산층은 그런 식으로 감소한다. 아마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있죠, 그죠? 똑같이 물 분자가 여기 잘 그려놨네요, 그죠? 보니까 물 분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쪽이니까 예, H2가 이리로 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음이온이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요. 고스트 이온.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온이 이제 소화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물 분자들이 달라붙어 있겠죠. 여기 쫙. 여기까지가 아우터 OHP. 여기 하나가 IHP. 두 개 합쳐서 컴팩트 더블 레이어 고정층.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 플러스 이온이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건 디퓨즈 레이어 확산층이다. 그래서 이 확산층의 두께가 여기서도 잠깐 설명해 주면은 만약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플러스 이온들이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 아이온이 그 컨센트레이션, 플러스 이온의 농도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혹은 뭐 두 개 차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확산층의 두께가 훨씬 확 줄어들어요. 그죠? 만약에 파이 오버 이가 얘는 만약에 여기다 얘는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농도 부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그 뭐야 이중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뭐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뒤에 또 설명해 주고요. BDM 모델이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 하나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죠? 계속 우리가 지금 그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얘기했던 거는 전기화학 반응은 요 EDL 층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전기화학 반응이 요 전기 이중층에서만 일어난다는 소리는 거기에 뭔가 전이차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 뭔가 전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용액 혹은 전해질 내 전위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줄 수가 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은 첫 번째 두 전극 간 전이차를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극과 전해질 계면 및
전해핵 내 전위 프로파일은 연속한다. 세 번째, 전위차는 두 EDL에서 걸린다. 하지만 쓰지 맙시다 이거는. 자, 용액 전해질래. 그럼 전위 프로파일을 우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두 전극과 전이차를 알 수가 있고, 전이차는 두 이계층에 걸리고, 전극 전해질 계면 및 전해액 내 전위 프로파일을 연속한다.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우선 1번이 두 전극 간 전이차를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한쪽이, 그죠? 한쪽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죠? 그다음에 여기 도선을 만약에 연결해 놨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EDL 층이겠죠, 그죠? EDL. 여기도 EDL.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전해액, 전해질. 두 전극 간 전이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만약에 음극이니까 전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극이니까 전자 에너지 준위가 훨씬 낮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전이차는 EDL층에 걸려요. 거기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전이차가 생겨요. 뭐 만약 여기가 EDL층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턴 모델에 의해서 뭐 아마 그 고정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층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고정층이 있을 수도 있고, 디퓨즈층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떻게 되나? 이쪽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요 전해핵 사이에서는, 그죠? 뭐 어떤 일이 있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지금 그림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아무튼 어, 전이차는 EDL층에서만 걸리기 때문에 요 전해 실제 그 중간 가운데서는 전이차가 없어요. 그죠? 거기는 플러스 이온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막 거의 이제 중성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차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대로 쭉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약간 좀 그림이 너무 과한데 지금 만약에 전이가 이 정도다, 그죠? 그러다가 똑같이 이제 플러스 극쪽에서의 전이차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걸리겠죠? 어떻게 걸리려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선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음극이기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올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양극적으로 플러스 극적으로 전자가 들어갈 거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에 어딘가에 그 전자가 디피션트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띌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음이온들이 이쪽으로 달라져 오겠죠. 그게 그런 전기 이중층이 좀 형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 음이온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양이온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전이차는 두 이대층에서만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전이차가 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중층에만 생기고, 그 다음에 전해의 가운데서는
전이차가 없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게 다 상쇄됐기 때문에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전극과 전의 질 계면 그리고 전의 행 내에 전위 프로파일은 연속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당연히 1번 두 전극 간 전이차는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대층이라는 게 뭐랄까 뭐 끽해요 뭐 2, 3나노 진짜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그 전이 프로파일이 지금 내가 그려준 게 녹색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지 그죠? 혹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죠? 쭉 가다가 뭐 이렇게 가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중간에 전이차는 아는데 이게 녹색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지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실험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 하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뭐 실질적인 값들은 또 아니죠. 어떻게 변수 파라미터들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일단 전이차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대1층에서 이 전이차 더하기 이 전이차 하면 전체 전이차 나오겠죠. 스코 정도 되겠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래서 포텐셜 프로파일 전지질 내에서 그죠? 모든 전기 이중층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그 전이차 걸리고 이 가운데서는 전이차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전이차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 이거 빨간색 말고 뭐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또 아무런 없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걸 돌려보면은 이 노란색 요 선을 따라서 가는 경향성이 가장 많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는 레퍼런스 인덱스로도 뭐 주소 전극이라고 하고 하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극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전압을 더 걸어줘서 이게 뭐예요? 전자 에너지 준위를 바꿔 낮췄을 경우, 즉 전위를 높였을 경우 그 소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압을 인가한 거냐면 이렇게 전압을 인가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자가 계속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전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전기 이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전압을 인가해서 전위를 더 올려줬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쪽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에 잘 가다가 그대로 푹 떨어지더라고. 더 뭐랄까 구배라고 해야 되나? 농도 구배가 그러니까 전이차가 훨씬 더 커진다. 이쪽 한쪽에서만. 여기서 또 보면 한쪽은 처음에는 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압을 인가해주니까 푹 떨어지죠, 그죠? 이 농도 구배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은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나타났지만 전기 이중층도 더 얇아질 수 있어요. 등등등의 좋은 역할이 있다. 실제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면은 전기 이중층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뭔가 이중층이긴 한데 전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데드 존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이 죽는 거죠, 결국은. 끝났네.
2번도 올려줬죠,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 그냥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뭐 이런 전기화학 반응이 얼마나 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게 빨리 일어나느냐, 뭐 늦게 일어나느냐, 그냥 평균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뭐 전기 이중 계속 뭐 내런스트 이퀘이션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기 이중증 얘기하고 하면서 전기화학 반응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2대 층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건 속도론, 그죠? 전기화학 반응의 속도론, 키네틱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하기 전에 기본 내용 좀 가져보고 넘어가는 질문 있을까요? 그러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 키네틱스. 전기화학 반응,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 즉, 전기화학 반응의 속도론이죠, 속도론. 근데 뭐, 그 뭐냐, 그, 케미컬 리액션, 뭐냐, 그, 반응공학? 그런 거 다 배워봤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든 이론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속도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하나가 결국에는 속도론이고요. 하나는 속도론 말고, 하나 속도론의 반대말이 뭐죠? 그, 속도론에 대비되는 용어? 속도. 그러니까 평형론이 있죠. 하나 있죠. 평형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속도론이고, 키네틱스. 뭐 이런 이제 평형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에너지론 한국말로 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한다면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제틱스라고. 에너지론, 평형론, 에너지론, 에너제틱스, 에너지인데 에너제틱스, TICS. 그래서 이제 평형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되게 정적인 거를 의미하고 반대로 이제 속도로는 이제 되게 이제 동적인 측면을 액티브하다, 그죠? 스테이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태틱스라고 하죠. 스태틱스. 얘가 이제 결국 이제 키네틱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얼마나 정적이냐, 얼마나 이제 속도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보통. 자, 요 얘기 왜 하느냐, 이제 기본적인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우리 한 예로 한번 그라파이트가 뭐죠, 그라파이트? 한국말로? 그라파이트. 한국말로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흑연. 우리 연필심 흑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흑연을 뭐 어떻게 잘 갖고 나가면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흑연의 동거체예요, 그죠? 구조만 다를 뿐이지. 흑연은 뭐 킬로그램당 만 원? 할까 말까요? 다이아몬드 1kg 얼마예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그죠?
자, 똑같은 흑연이에요. 똑같은 흑연인데 하나는 진짜 막 손에 막 달라붙고 막 부서지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안 부서져도 돼요. 이거 뭔 차이죠? 같은 CCCC 결합인데 분자 구조식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흑연은 어떤 구조식 갖고 있지? 평면, 2차원 구조예요. 한마디로 층상 구조죠, 그죠? CCCCCCCCCCC. 그 밑에 또 CCCCCCC. 측면 구조, 그죠? 다이아몬드는 뭐 그물 모양이 얽히고 설켜 있고 막, 그죠? 그만큼 되게 단단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칼 봤나 모르겠네, 그죠? 다이아몬드 칼 있으면은 유리되고 해서 살짝만 쓱 긁고 툭 하면 툭 부러져요. 엄청 강하죠, 그죠? 물론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 두 개, 흑연에서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혹은 다이아몬드에서 흑연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있긴 한데. 흑연에서 다이아몬드 가는 공정을 만들어냈다. 와, 완전 떼부자예요, 떼부자, 그죠? 하지만은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음, 그죠. 엄청난 고열을 가해줘야 돼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샀는데, 이제 결혼하고 다 꼈어요. 한 10년 지났더니 갑자기 다 시커매졌어. 그런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안 가죠? 그러면 다이아몬드에서 흑연으로도 안 가고,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가기도 어렵고, 왜 그렇지? 똑같은 흑연인데. 구조 차이 있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 자, 보통 이제 흑연이 여기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살짝 에너지가 높아요. 약간 메타스테이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연을 못 가요. 왜? 요거, 그죠? 활성화 에너지, 그죠?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EA는 EA.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좀 더 높아 약간 메타스테이블 형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요 차이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어떤 반응한다고 했을 때 흑연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뭘 생각하냐면 델타 G 그죠? 요거 에너지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하죠, 그죠?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 깁스 형성 에너지의 차. 요거 차이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되게 미미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얘는 이제 평형론적인 개념이고 정적이죠. 아, 깁스의 저기 뭐야. 흑연과 다이아몬드 깁스 에너지 차가 요만큼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되게 평형론적인 거고 반대로 이 활성화 에너지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속도론적인 개념인 거죠. 그럼 얼마만큼 이게 왜 빨리 안 가냐? 혹은 왜 빨리 서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속도론적인 개념이죠. 실제적으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에서 알게 된 지식들이고, 요게 그대로 전기화 반응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뒤에 그림 나오는 것처럼 한 예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광이 그렸다. 그죠? 이쪽에 봤더니 H2
분자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D 그 중수소 해서 뭔가를 해서 결국 최종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H 하나 하고 H하고 D하고 아이고 H하고 D하고 붙어 있는 HD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요거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활성화 에너지 결국에 뭐냐면은 결국은 이 중수소가 H2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즉, 이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HHD. 아무튼 둘이 짝짝꿍 놀고 있는 H2에다가 G가 가서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쟤랑 절교하게끔 탁 끊어버리면은 그죠? 그 3자 관계가 되게 액티브하죠. 그 다음에 탁 끊어버리는 순간 이제 안정화되죠. 이런 식으로. 얘 반응은 결국에는 H2하고 중수소가 반응해서 뭐 이렇게 간다. 그죠? 자, 요 그래프를 어떻게 또 거기 지금 PPT에는 그려줬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요. 얘를 좀 더 어떻게 그려줬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가 이제 뭐 H2가 있는 그러니까 반응물이고 여기가 여기가 H2하고 D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덕트 H하고 HD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보면은 얘도 똑같이 설명이 가능한데 처음에 이제 반응문 상태 여기가 있다, 그죠? 서로 뭐 하다가 이 순간에 바로 이제 D가 끼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탁 쳐서 이제 이게 스캐빈저 되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요 상태, 요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EA.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뭐 반응, 화학공학 반응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에서 이렇게 산등성이라고 그려주죠, 그죠? 근데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산등성이로 그려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포물선의 겹침으로 좀 많이 그려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산등성이로 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많이 표현해 주는데 얘는 이제 포물선 어떤 겹침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왜 그럴까요? 얘는 이제 화학공학, 얘는 전기화학공학. 화학공학, 전기화학공학. 뭔 차이일까요? 그죠? 왜 그럴까? 똑같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면 저런 식으로 산등성이 그려주면 쉬울 텐데. 근데 이제 전기화학에서는 이제 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죠. 포물선으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 뭔가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찾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를 좀 더 고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최소 활성화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 그것도 말은 되죠, 그죠? 뭐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화학 반응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예요? 그놈들 분자들이에요, 분자들. 전해질에서도 플러스 이온, 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막 하죠. 그 분자들이 만약에 지금같이 수소 분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그죠?
걔네들은 어때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어떠냐면은 막 일정 구조면은 로테이션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신 운동도 할 것이고, 또 하나 진동 운동. 진동하죠. 그 진동 운동이 어때요? 마치 스프링 같아요, 그죠? 스프링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죠? 탄성 에너지 어떻게 나타내죠? 수학적으로? K 다 이제 그 본인들의 밑바닥에 드러나죠, 그죠? 스프링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X는 움직이는 변이고, K는 스프링 그게 개수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X 제곱이에요, 그죠? 2차원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물선 형태로 많이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줌으로 해서 얘가 분자들이구나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선 그리면 맨 상승성이 산 꼭대기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여기에요, 여기. 두 포물선이 겹치는 막 가장 높은 부분, 거기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프로덕트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전기화학 반응이 한 번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포물선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그 소리는 한 번 갔다가 다시 중간 반응 거쳐서 또 그 다음 가고, 최종 상태로 가는 경우. 그런 것들 계속 산등성이 그려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려서 겹쳐 되는 그 부분들을 찾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전기화학 반응은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간다. 그죠? 그것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굳이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몇 번 반응하고, 이제 반응 속도식 상식 정도. 여기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풀이가 많이 나와요. 속도론이기 때문에 좀 풀면 되겠고. 오케이, 질문. 아무튼 오늘 밖에 되게 뿌예요. 지금 나 지금 눈이 따끔따끔한데 눈이 좀 약한 편이에요. 눈이 좀 약하고. 근데 최대한 실내 안에 있거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관상 위치에 있는 일진들. 오케이. 그래, 우리는 뭐지? 오늘 목요일 날 만나면 되겠네요. 그래, 오늘 수고했어요. 뭐 갑자기 마지막에 올렸지? 현장. 오케이, 알겠어요.